수도 있어. 해봐가지고 너희들이 질문이 너무 많으면 좀 문제수를 줄여서 시험을 보든지 그럴 겁니다. 이 단원은 볼 거고요. 자, 어디까지 갔나요? 이 문제는 똑같다 해서 패스란 거죠.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지금. 오케이. 58번은 했나요 안 했나요? 패스한 거죠. 너희들 뭐 풀라고 해? 61번이 좀 어렵습니다 실은. 수능 변형 문제인데 수능에서 이게 몇 번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0번인가 나왔는데 문제가 이런 유의 문제가 한 문제씩 있습니다. 지수로고 쪽에서 좀 어렵다는 문제가 뭐 어떤 문제냐면 격자점 문제. 얘도 격자점 문제라고 보면 돼요. 뭐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은 이 O는 정해졌고 A하고 A는 정해졌고 B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알겠죠? 그럼 격자점 문제라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격자점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그래프를 잘 그린단 말은 비율에 맞게 그려야 돼. 우리가 그래프를 그냥 지수함수 그리면 이렇게 쫙 그리잖아요. 그러지? 이 그래프는 대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0,1을 지나는 건 맞아요. 여기서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아주 급하게 올라가요. 됐습니까? 로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아주 급하게 누워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그려서 문제, 둘 다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러면 지수를 그릴까요? 로고를 그릴까요? 똑같은 그래프, 역함수로 하면 이 x제곱 그릴 거냐, 로고 2x를 그릴 거야? 뭘 그리고 싶어? 로고를 그린 게 맞습니다. 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수 그림은 그림이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잖아. 위쪽으로 올라가잖아. 로고 그래프는 옆으로 높지. 옆으로 놓은 게 편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0, 2,1 맞나요? 4,2 8,3 16, 느낌 오나요? 지금 눕다는 것이 32, 이렇게 된다고요. 실제로 아주 많이 이렇게 눕게 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자점 문제를 그리려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 다 왜곡돼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 우리가 그 다음까지 128 표현할 수 있겠어? 잘 못하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좁혀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림은 좀 왜곡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추론은 필요합니다. 일일이 셀 수는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격자점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래프를 최대한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의 그래프는 무조건 다 곡선이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곡선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곡선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점 찍고 원래 보통은 이제 로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점을 찍고 가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격자점 문제에서만은 그렇게 그리면 그림이 왜곡이 너무 심해지니까 거꾸로 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직선처럼 연결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 라인에 걸리는 정수점은 없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격자점 문제가 나오면 그 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약간 오른쪽에 있다 그린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정수점을 찍고 그래프를 직선처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풀어봅시다. 현재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의 n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의 n제곱 n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2하고 3을 집어넣네요.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9고 3 집어넣으면 27이죠.
얘도 표현하기가 쉽지 않겠지. 9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데 27은 표현하기 쉽지 않겠지. 그래서 대략 점을 그냥 찍고 9다고 일단 인정을 합시다. 여기까지. 다음. 그래서 A, B에 대하여 자, P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와 B는 자연수. 좌표가 자연수, 격자점이고요. 모는 종이 교점이면 만나는 이런 점들이고요. 자, A를 로그 2에다 집어넣고 그의 Y좌표가 B네요. 그럼 요 그래프는 요 내용은 Y는 로그 2X 위에 있는 점 A, B. A, B는 자연수 이런 뜻이죠. 뭔지 알겠죠? 그러면 출발은 로그 이렇게 그리지만 격자점 문제라면 굳이 이렇게 그리지 말라겠죠? 점을 찍습니다. 점 1,0, 뭐 2,1, 3, 4,2, 8, 이런 식으로 하겠죠. 됐어요? 이렇게 얼만큼 필요한지는 문제를 좀 그 다음에 읽어보면서 필요한 만큼 내가 봐서는 한 4 정도까지 4개까지 이 점이 지금 2,1, 여가 4,2, 8,3, 16,4 이 정도만 쳤고 풀다가 필요하면 더 그리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50 이하야. 삼각형의 넓이가 50 이하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 비율이 현재는 안 맞습니다. 이쪽 비율이 안 맞죠? 이쪽 비율이 안 맞아.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뭐 이렇게 있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삼각형 넓이가 50 이하다. 50 이하가 된 점의 개수니까 점을 정확히 찍어라 이 말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격자점을 정확하게 찍어라 이 말이야. 50 이하가 되도록.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50이 되려면 대략의 위치는 판단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됐어요?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몇 칸이야? 2칸이지. 그럼 이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현재 얘가 9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점이 낮았으면 다른 방법을 썼을 건데 이 점을 1이 땡겨옵니다. 1이 땡겨와. 그래서 이 정도의 삼각형을 생각을 하자 이거지. 그럼 여기가 9니까 50이 되려면 2배 해야 되니까 10점 얼마가 되겠죠? 11 정도 되겠죠? 누가? 이 거리가 11 정도 위치 정도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X좌표가 얼마야가 2니까 9 정도 있다 이 말이지. 첫 번째 요점에 대해서는 9, 12, 9, 8 이 언저리가 답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9는 8이가 있으니까 8이 1, 2, 3, 9가 1, 2, 3, 12, 1, 2, 3 이 정도 점에서 경계값이 될 것이다. 그럼 몇 개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됐어요? 이게 넓이가 너무 커버리면 이 방법이 안 돼. 이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점이. 이건 안 돼. 오케이. 두 번째 27은 훨씬 더 좁겠죠? 그럼 개수가 훨씬 더 적겠다.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다음. 자, 이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푼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풀 거냐? 이 점을 A, B로 놓고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찌그러진 삼각형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선식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를 것이다. 됐어요? 자, 사선식은 1번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풀어가는 방법이 좌표가 찍어졌을 때 도형 넓이 구할 때는 사선식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고1 때까지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검사용으로 쓰시고 됐습니까? 검사용으로 쓰시고 요즘 학교에서는 사선식 그냥 써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냥 써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선식보다 다른 걸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사선식이 걸려들면 문제가 이 좌표가 주어질 때만 사선식을 써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막 사선식을 쓰기 위해서 좌표를 구하는 연습을 한단 말이야. 힘들게. 뭔 말인지 알겠죠?
사선식은 어떨 때 쓴 거냐면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졌을 때. 도형이 찌그러졌는데 내가 도형 넓이 구하기 쉽지 않은데 좌표가 주어질 때는 사선식을 써도 된다. 아시겠죠? 근데 도형이 깔끔하게 예쁜 도형이야. 뭐 이런 도형이 나왔어. 이렇게 예쁜 도형이 나오면 사선식 굳이 안 써도 되잖아. 그러지? 잘라서 어쨌죠? 요 넓이에서는 뺀 게 더 빠르겠죠? 빠르다 늦다가 아니야. 사선식은 식은 연산이 기본적으로 많잖아. 연산 실수할 가능성 뭐 있다. 근데 도형 자체가 답답하니까 사선식을 쓰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넓이는 2분의 1. 오케이. 그 중에 특히 사선식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도 하나는 뭐냐면 원점이 주어졌을 때. 원점이 주어졌을 때 뭐 어떻게 씁니까? x, y 맞나요? y, x 두 개를 뺐죠. 0, 0일 때는 보여줄까요? 0, 0, a, b, 마이너스 2, 9, 0, 0 0 할 필요 없고 9a 0 할 필요 없고 0 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2b 0 할 필요 없고 오케이? 그래서 예식은 2분의 1에 9a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ab는 자연수 a가 50 이하 이래 되겠죠. 다시 말해서 9a 플러스 2b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네요. 쉽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부정방정식 형태 이런 느낌이 되겠죠. 경계값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현재 누구냐면 a가 지금 x좌표니까 오른쪽으로 큰 값이고 b값은 몇 개 없습니다. 알겠죠? 몇 개 없어요. 그래서 a 대신에 큰 수부터 떨어지면 되겠죠. a가 큰 수부터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11부터 11이면 99 1 안 되네요. 안 돼요. 그 다음에 10 10이면 b가 1 2 3 4까지 되나요? 5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10은 어디 있습니까? 10은 여기에 있잖아요. 10은 요 정도 있죠. 10, 얼마까지만 가능해? 10, 3까지만 가능하다. 요건 체크하고 있어야겠죠. 현재 요 라인은 사실은 요 Y축 라인은 그려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 됐어요? Y가 작으니까. 그래서 10,3까지만 된다. 10,3까지 되고 A는 그 다음에 9 넣었을 때 얼마까지 돼? 10,3까지 9,3까지 8,3까지 보이잖아. 얘를 그려놨으면 10,3이 되면 11, 2, 3이 다 된 거잖아. 그럼 이쪽은 다 된다는 소리잖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는 개수 어떻게 셉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개수 어떻게 세죠? 이 개수를 세란 소리잖아 이제. 1, 2, 3. 이 개수 세는 거죠. 어떻게 세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이 개수에서 얘를 빼면 되지. 무엇이야? 10, 10, 10이었죠. 30에서 얼마 빠졌어? 하나, 3개, 7개 빠졌네요. 됐습니까? 그럼 F2는 구했다. F3은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니까 똑같은 식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나옵니다. 이 정도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그냥 변형시켜서 좀 쉽게 낸 거야. 실제 그때 모의고사는 아마 넓이가 한 150인가 그랬어요. 수가 엄청 커가지고 점도 3개나 줬어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더 쉽게 문제를 낸 거야. 이런 것도 있다. 다음 62번. 62번은 기본적으로 함수 형태가 지금 뭐가 힘든 거야? 이 안의 내용이 힘든 거죠. 이 안의 내용이. 그러지? 이런 식 조건식이죠. 조건식.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합성이네요. 조건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건식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2x 이건 쉽잖아. 뭐 마이너스 1까지 쓸까요? 이건 쉬워.
f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맞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2x 플러스 3인가요?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식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f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3이야. 됐나요? 그러면 이 식의 표현은 잘못된 건 아니야. 알겠어요? 식의 표현은 의도한 바가 아니야. 의도한 바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x 플러스 2면 오른쪽 식에도 x 플러스 2로 표현이 돼야지 내가 함수를 쉽게 갖고 놀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지금 간단한 쉬운 예시로 들어준 거야. 이게 문제가 쉬우면, 이게 쉬운 표현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 표현이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 좀 불편한데.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벌써 힘들어지는 건데 이게 이건 조건식이라고 얘로 이 식이 표현이 된 것 같으면 어려운 식이 아닙니다. 얘로 이 식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거 어려운 식이 아니야. 표현이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 뭐가 잘 보이도록? x제곱 마이너스 1이 잘 보이도록 바꿀 수만 있으면 쉬운 문제라는 거야. 알겠니? 주어진 식을 조건을 가지고 표현할 수만 있다면 쉬운 문제야. 조건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알겠어요? 근데 얘를 이 식으로 표현이 힘든 문제가 있지. 불가능하진 않을 건데 힘든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어쩐다? 얘를 치환을 통해서 이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꾸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조건이 불편할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없으면 치환. 오케이?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치환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2x제곱 얘를 2x제곱 표현할 수 있냐 없냐야. C도 한번 해볼까? 3의 x제곱을 2의 x제곱으로 표현이 되냐 안 되냐야. 돼 안 돼? 너무 멀리 갔냐? 로그 2의 3. 우, 너무 많이 가지 말고 3만 일단 지수 2로 바꿔봅시다. 3을 2로 바꿀 수 있지. 3을 2로 3은 2에 뭐야? 로그 2의 3입니까? 맞나요? 그거의 x제곱이네. 그럼 2의 x제곱에 로그 2의 3이네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표현되면 이제 쉬운 문제야, 이 문제는. 실제 치환을 하더라도 보입니다. fx는 지금 x의 로그 2의 3으로 나옵니다. 치환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치환보다 이게 더 빠르겠지, 당연히. 요게 더 빨라. 두 번째는 똑같이 했으니까 그냥 나오겠네. 오른쪽은 얘는 뭐야? 3의 x제곱에 로그 3의 4 이래 되겠네요. 그래서 gx는 x의 로그 3의 4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나머지는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조건이 불편했을 때 오른쪽 식을 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조건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쉬운 문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식 변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식이 바꾸고 대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눈을 조금만 키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마무리는 안 시켜도 되겠죠? GEX만 알아내면 GEX는 여기다 EX제곱 넣어도 되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F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음 64번 두 함수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 두 함수 얘도 지수고 얘도 지수네요. 그렇지? 근데 특징이 뭐야? 왼쪽은 미치 얼마야? 둘 다 지수 함수입니다. 왼쪽은 미치 얼마야? 2의 a제곱. 왼쪽 미치 얼마라고? 2의 a제곱이 미치야. 지수 함수에. 오른쪽 미치 얼마야? 오른쪽은 미치 2야. a는 뭐라 했습니까? 앞에 붙어있는 a는 뭐야? a는 뭐? 오른쪽이 평행이동. 평행이동. a는 뭐라고요? 평행이동. 이해됐습니까? 그럼 미치 하나는 2이고 하나는 2a제곱이니까 a가 지금 2보다 크려면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a가. 그럼 미치 큰 놈과 작은 놈 차이점은 누가 더 빨리 변하느냐, 누굴 기준으로? 0,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겠죠. 오케이? 좀 더 읽어봅시다. a는 양수이고요. 두 함수의 치역은 일치를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라겠네요. 치역은 일치를 하겠죠. 왜냐면 얘가 평행이동 어디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2x제곱 더하기 로그 2의 a.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네요. 로그 2의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오른쪽 왼쪽으로 한 거야 하여튼 간에. 그래서 치역은 일치를 한다. a가 0부터 1까지면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니까 평행이동이 얘가 음수니까 평행이동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지. 이거 마이너스 3일 때 우리가 3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얘는 오른쪽 됐어요? 얘는 어째 2보다 커 작어? 작어. 그럼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얘는 오른쪽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야. 왼쪽 그래프는 그대로 있는 거고. 색깔 달리해줄게요.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오른쪽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 거고.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온 거고.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밑이 2보다 더 커 작어? 작어 못 된다고 얘가? 변화가 적다고요. 변화가 더 적다고. 둘 중에 아무나 바꿔도 됩니다. 지금은 개형만 보면 되니까. 비율적인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참이 되겠죠. 자, a가 2보다 큽니다. a보다 2가 더 클 때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 이렇게 되냐 물어봤네요. 얘는 지금 어떤 식을 생각하고 있냐면 요 식을 생각하는 것 같고 얘는 지금 요 식을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 그래서 a가 2보다 클 때는 이쪽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x가 1보다 큰 내용에서. 오케이. 그러면 다시 또 그려볼게요. 놔두고 따로 그려볼까요? 자, a가 2보다 크면 얘가 양수 음수? 양수인데 1보다 큰 양수. 1보다 큰 양수에 이런 거죠. 그럼 평행이동 어디로 해서? 왼쪽으로. 한 칸 이상 움직였네요. 한 칸 이상. 한 칸 이상이라니까 y축 한번 그릴게요. 그리고 한 칸 이상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다 봅시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뭘 그린 거야? 지금 이걸 그린 거야. 그럼 얘를 그릴 거야. 얘는 지금 0,1을 지나면서 a가 2보다 크니까 더 급해.
더 급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면서 더 급해. 자, 밑이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하는 내용은 1차적인 것이 이겁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누가 더 급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교점이 어느 쪽에서 발생할냐 이걸 질문하는 중이야.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놈이 누구지? 초록색이 얘였죠. 아, 얘가 더 크네. 어느 점을 지나가면 알겠어요? 근데 이 점이 x가 1보다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합니다. 교점 찾는 게 아니라. 왜냐면 교점은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연산이 잘 안 돼. 연산이 잘 안 되니까 보통 비교는 부등식 비교는 뭐 한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다 이거야. 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야? 2의 a제곱.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a가 되겠죠. 누가 더 큽니까? a가 2일 때는 똑같죠. 2일 때는 똑같아요. 교점이 나왔다는 소리는 a점이 1인가 보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a가 2일 때만 그렇죠. a가 2일 때 이쪽이 더 어째 크거나 같네요. 다시 말해서 1은 여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이해됩니까 지금?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더 크거나 같아. 이쪽이 있단 말이야. 만약 반대이면 1이 여기 있었단 소리야. 알겠나요? 자, 이 풀이 방법은 꽤 많이 나온 풀이 방법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알겠어요? 함수에서 부등식 문제는 이 점을 찾아라는 문제가 아니라 값을 집어넣어서 이 위치가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인지를 판단해봐라는 문제야. 이게 꽤 어려운 문제는 최근에는 x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y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여기를 물어보는 거냐, 여기를 물어보느냐, 여기를 물어보는 거냐. 이건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한 문제씩 등장시키고 있어요. 꽤 어렵습니다. 다음 6번 5번 곡선 뭐야? 지수 얼마 보여? 3,2 보입니까?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니까 감소해? 예? 3,3은 정점이고 선생님은 말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포인트라 했지.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찾는 것은 포인트야.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점.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점. 알겠어요? 지수함수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까? 지수 로그 함수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원점이요, 원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포인트는 원점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그리게 되면 지수함수의 로그함수의 정점이 보이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수 로그함수는 질문이 꽤 많이 나오는 데가 어떤 게 질문이 좀 꽤 많이 나오는 편이냐면 뭐가 많이 나오냐? 점근선 아주 많이 나옵니다. 로그함수의 점근선 질문이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점이 꽤 중요하다고요. 이 점은 식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을 바로 보면 구할 수 있어. 평행이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점을 3,2라고 찍고 지수함수 그래프는 감소함수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면 이 점을 3,3이라고 쓰는 거고요. 이 3,3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필요하다면 쓰는 거고 왜? 선을 지금 중요한 선을 3,2를 찍었으니까 실은 보통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힘든 점이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없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만 있냐면 여기에 x축, y축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X축, Y축 여기 쓸모가 없습니다. 됐어요? X축, Y축은 뭐만 쓸모가 있는 거야? X절편이 필요할 때만 쓸모가 있는 거라고. Y절편이 필요할 때만 쓸모가 있는 거고, 현재는 중요한 것이 이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 3,2가 중요하다고. 이 점근선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풀 때는 이 점근선은 무조건 표현하는 게 좋겠고, 선생님은 요 보조선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야. 그래서 진하게 그림이 힘들어지니까 요 정도, 얘는 진하게 하고 점근선은 진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조선은 좀 연하게 하고. 알았습니까? 보조선 딱 이 점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 위치 찾으려고 하는 거야. 에?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식에서 바로 이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래프 위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에? 여기에 헷갈리는 점은 뭐야? 이게 이제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놈인지는 판단해 줘야겠죠. 자, 얘는 변형이 좀 필요하겠죠? 얘는 2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얼마입니까? 3,2네요. 그래프는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이 2고 증가함수에서 마이너스 x축 대칭이 된 거죠.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됐을 건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디가 포인트고? 3,2가 포인트고 마찬가지로 3,2가 포인트고 여기가 포인트고 그래프가 이렇게 됐던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야. 두 개는 무슨 함수? 역함수네요. 포인트가 똑같고 역함수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끝났네. 요걸 구하라는 소리네. 요걸 구하라는 소리지. 맞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두 개 역함수가 아니네. 엄밀히 따지면 역함수 아니야. 역함수 아니야. 하지만 역함수적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직접 역함수가 아니라 그래프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에 대한 질문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얘가 원점이면 역함수가 정확한 거죠.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됐어요? x 플러스 1인가 그러네. 2,3을 지나니까 3,2인가요? 3,2였나요? 3,2였으면 x 마이너스 1이네요. 이해되시죠? 다음 66번 뭐의 그래프야? 절대값 x의 그래프죠? 얘는 2분의 1의 절대값 x의 그래프.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지? 양수 부분만 그린다. 양수 부분만 그려서 음수 부분도 똑같게 그린다. 봄이나 그것들은 좋은 사람들 이제 마이너스 시켜야겠어. 감점. 선생님 어제 노트 검사하면서 와 노트를 이런 식으로 접는다고. 그래서 노트 검사에서 완전 꽝인 사람은 점수를 까고 또 잘하는 사람은 점수를 주고 좋은 사람 점수 까고 1점씩 2점씩 까면 인중이 오늘 같은 날은 한 5점 까지는 거야. 그럼 100점을 맞아야지. 노트에서 까져. 자서 까져. 그러면 맨날 100점 맞아야 돼. 그럼 여기서 안 자고 집에 가서 자겠다. 여기서 가서 자고 집에 가서 공부하느니. 얘는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 여기까지 인정. 어디만 그린다? 양수만 그린다. 그래서 어쩐다? y축 대칭이다. 됐죠? 그래프는 나왔네요. 이쪽 부분이 중요하다면 약간 더 높이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1 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F, A, B, C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네. 아하, 얘는 y축에 대해서 우함수이고 대칭 쪽으로 이렇게 감수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축에 가까운 놈이 가장 큰 놈을 갖고 있겠네. B가 가장 크고 C, A. 다시 말해서 이 y축에 가까운 놈이 B. 가까운 놈이 B. B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가 C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순서가 있네. A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해서 A, B, C죠. 얘는 A가 여기 확실하고 B가 여기 있고 빨간색 C가 이렇게 있겠네. 누구만 확실치 않은 거야 지금? B만 확실치 않네. 그러잖아요. 맞잖아 지금. 순서가 A, B, C이고 FA, FC, FB니까 요는 B만 확실치 않아 지금.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놈이 B라고 해. 두 번째 가까운 놈이 지금 C고 해. 제일 먼 애가 지금 A다 이 말이죠. 해. 그래서 A 더하기 C는 A하고 C. A는 어디 있어? 여가 A. 여가 지금 B1, B2. 여가 C네요. A 더하기 C는 C가 더 머니까 음수겠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이렇게 되냐? 얘는 0이라는 말은 B하고 C 식을 써봐야 되겠네 이거는. 바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A 대신에 뭘 넣어? F-B-C 그러지? 지수함수니까 두 개를 어쩌게 해서 두 개를 더하기로 쓸 수 있겠나요? F-B, F-C 곱하기로 쓸 수 있겠네. 대칭이니까 얘랑 똑같다. 이런 것은 판단이 되네. 식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 식을 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알겠죠? 세 번째, 디귿이 B가 A 더하기 C가 중점이야. C가 좀 더 가깝고 A가 더 머니까 중점은 어디 왼쪽에 치우쳐 있겠네. 그러지? 다시 말해서 B는 음수네요. B는 음수. B는 음수니까 FA의 제곱하고 이것도 식으로 쓰라는 소리네. 그러지? 식으로 FA, FB, FB의 제곱이 어떤 것 같아요? B의 제곱이 이거랑 곱한 것 같다. 맞는 말일까요? 일단 1보다 얘네들은 다 작은 값이야. 1보다 작은 값은 어째 곱하게 되면 더 줄어드는 성향이 있네. 그래서 A하고 C는 지금 A하고 C가 절대값이 지금 더 0에 가깝습니다. B는 지금 1에 좀 더 가까운 값이고 같을 수가 없겠네요. 요놈 두 개랑 요놈하고 요놈 곱하기 같을 수가 없다고 현재. 상식적으로 안 그러면 식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다음 67번 양수 XY 진수 조건이네요. 로그 3x의 제곱과 로그 3y의 제곱 로그 9x제곱 많이 나오지. 그럼 얘는 지금 얘를 로그 3의 x로 쓸 수 있느냐. 원래는 절대값이 맞다게 있지. 근데 x가 양수 조건이니까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겠네요. 여기까지 맞죠? 자, xy의 최대값이 xy 최대값은 얘를 두 개를 이렇게 연산을 시켜달라 이런 소리겠고, 요거의 최대값, 이 값의 최대값 요놈을 k라 놓겠다 이 말이래요. 그래서 k의 최대값과 k가 아니죠. 실은 엄밀히 따지면 xy니까 3의 k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네요.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마무리할 때만 쓰면 되니까. 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얘하고 지금 얘로 표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거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방정식을 풀어달라 이런 요구야. 그러면 로그 3의 x를 뭐 치환을 하고 싶네. 로그 3의 y는 y를 y로 치환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네. 이 방정식을 구해야 돼. 풀어야 돼. 어렵네. 어려워. 문자가 2개짜리니까. 문자가 2개짜리는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려고 고민을 해하고 있어야 돼? 도형으로 넘어가야 된다.
문자가 2개짜리 방정식은 어디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도형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얘를 뭐라 놓자? K라 놓자. 이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걸 K라 놨으니까. 그럼 얘는 2개의 도형으로 바뀌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라는 도형과 X 더하기 Y는 K라는 도형이 당연히 어쩐다고? 교점이 존재를 해야겠죠. 교점이 존재를 해야겠죠. 됐습니까? 자, x, y는 아까 양수였고 로그 3의 x는 양수, 당연히 양수 조건이니까 실수 전체가 떨어지네요. x, y는 실수 전체야. 그러지? 그러면 이 도형은 원이고요. 이 도형은 뭐야? 직선이잖아. 원이고요. 직선이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이네. 교점이 발생한다. 중심에서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얘가 지금 이렇게 된다 이거지. 주의사항이 하나 있나요? 여기서 K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맞나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무조건 양수밖에 없네요. 현재 혹시라도 내가 음수가 나오면 그러면 얘가 지금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직선하고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보다?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루트 K보다 더 어째? 작아야 된다. 원점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까지 거리 루트 2분의 000k 절대값 이 어찌 된다고요? 루트 k보다 더 작아야 된다. 넘기고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가 0부터 k가 2가 됐네요. k가 0이 될 수 있는가 확인해 봐야겠지. k가 0이 된다는 것은 양수로 썼는데 0이 된다는 것은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 다시 말해서 x가 1이고 y가 1인 거. 가능하겠네. 가능하겠지. 그래서 k가 0부터 2까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다? 3의 k제곱이니까 3의 k제곱은 1부터 9까지. 이렇게 해서 최소값 1, 최대값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식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 되겠어요. 방정식 자체가 꽤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실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어서 몇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 5문제 정도 풀 수 있을까요? 5문제까지 안 되겠나? 한 3-4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5문제만 질문 받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불러. 22번. 29번. 40. 1번. 30번. 32번. 그만 불러. 자, 22번 볼게요. 22번 그림과 같이 0AB1 0AB1 오케이. 뭔 그래프야? 지수네요. 지수 좀 어지럽지? 자, 우리가 지수에서 지금 그림이 지수함수 이렇게 이 그림인데 이 부분이 확대된 그림입니다. 지수함수 쪽에서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 이 부분이 확대돼서 문제를 푼다. 실제 우리가 지수함수를 문제를 풀 때 범위가 1에 가까운 애들만 갖고 얘기를 하자 보면 이 부분처럼 이 그림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게 맞습니다. 알았어요?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부분에 그리다 보면 너무 비좁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여기다가 1을 그리면 뭐가 된다고요? 이면 y좌표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a.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B 이렇게 되겠죠. 뭐야? 뭐 말이 안 돼 지금 뭐야? 여기다 1을 넣으면 x에다 1 넣으면 a잖아. 1 넣으면 b잖아. 근데 지금 여가 a하고 b가 있어. 여가 a가 b가 있다고. 와, 뭐 이런 어이없는 뭐지? 일단 지워버릴게요. 지금 이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좀 더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선생님 이제 안 읽고 그냥 여가 이게 있으니까 그 좌표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야. x좌표, y좌표를 써놔야 문제 편할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요것이 x좌표가 a고 요점의 x좌표가 b예요. 그러면 y는 x를 그리게 되면 요점이 a, a야. 요점이 지금 b, b야. 근데 지금 요점이 a이고 요점이 b야. 지금 아예 안 맞아. 지금 아예 안 맞다고요? 그러면 여가 a니까 실은 a, a인 여가 y는 x 위에 있고 여가 b, b니까 여가 b니까 여가 b, b니까 요점이 y는 x 위에 있어. 그래프가 지금 y는 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이야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말이 안 되면 이제 식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자, ax 위에 a, b에 a하고 b의 x좌표가 2분의 b하고 a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뭐 하나씩 써봅시다. a는 2분의 b, 2의 2분의 b 제곱이고요. 다음 b는 a, 2의 뭐 2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 요 말이네요. 일단 A, B가 나왔고 곡선 이거 위에 점 CD의 좌표 C는 B, B의 B제곱 D는 1, B 이 말이네요. 여기까지 두 선분 AC하고 AC하고 AC A하고 C하고 BD가 모두 X축에 평행하대요. 누구랑 누구가? A하고 C하고 B하고 D하고가 뭐가? X축이 평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Y좌표가 똑같다 이 말이네. Y좌표가 똑같다라는 거니까 A의 2분의 B제곱하고 B의 B제곱이 같고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양변에 B분의 1제곱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써버릴까요? 여기까지 써버리면 A는 B의 제곱이네요. 맞나요? A가 더 작은데? B가 지금 1보다 작잖아요. B가 1보다 작으니까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지잖아요. 맞죠? 두 번째가 지금 A의 A제곱은 B니까 B 대신에 A 대신에 B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좋아? A가 두 마리고 B 대신에 집어넣는 게 나을겠네. B는 A의 2분의 1제곱 이래 되겠네요. A는 2분의 1 나왔고 B는 4분의 1 이렇게 떨어지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네. 시킨 대로 하면 되네요. 그림은 엉망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게요. 19번 상훈이가 질문 있냐? 아니지. 설마 질문 안 했겠지. 적고집게 열려있는데. 식을 딱 보면 우리는 합성 형태네. 치환 2차 방정식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환을 할 거면 우리는 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항상 뭐가 남는다? 범위가 남는다 이거죠. 그러지? 그래서 치환시켰을 때 이 x제곱 t로 치환하면 2의 제곱이 나오니까 4t 플러스 k는 0이 t가 양수인 부분에서 실근이 없어야 된다 이거지.
2차 방정식이 범위 하에서 실근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푼다? 그래프로 문제를 풀죠. 그래프에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축은 마이너스 2이고 양수 범위 내에서 실근이 같지 않아야 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딴 거 신경 안 써도 5만 원 신경 쓰면 돼? 0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축과 만나든 안 만나든 관계없습니다. X축과 만나든 안 만나든 관계는 없어. 어디만 보면 돼? 지금 Y축 부분만 보면 된다 이거야. 여기만 보면 되겠다. 여기만. 그러지? 그래서 0을 집어넣었더니 K가 어쩌된다? 범위에는 0 안 들어가네요. 0 안 들어가니까 K가 0이 돼도 관계는 없겠네요. 그래서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0이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네. 이 문제는 아주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형태 스타일은 중요한 문제야.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나온다. 이 계속 나온다.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상가함수 계속 이 형태로 나오니까 이 방법 논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때그때 약간 방법이 약간 다른 풀이들은 연습을 해서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어디까지 갔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숙제네요. 37번 37번 47번 47번 그리고 몇 문제 남았습니까? 10문제 15문제 15문제 여기까지 35문제 문제 32분까지 하겠습니다. 며칠이냐? 7월 14일 시험